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전날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참 다행이네요. 예, 반등을 좀 만들어내서 오늘까지 좀 밀어버리면 정말 좀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희망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에선 좀 나와줘야 되는 반등이기도 하죠. 예, 사실 어제 자리는 제 경험적으로도 한 90% 가까이는 반등이 나와야 될 어떤 지점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95%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툼의 어떤 투심 자체도 극대화된 어떤 지점인데, 제 확률상을 완전히 벗겨내는 게 이제 사실상 이제 코로나 때였겠죠. 코로나 때라든지 금융위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정말 극단적인 어떤 그런 확률적인 어떤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좋은 어떤 모습으로 마감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장은 우리 또 연휴 기간 동안 열릴 텐데요.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어떤 구간들은 지나가고 있고 만들어지고 이제 바닥권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제목에도 담았지만 항상 그랬듯 이제 하락은 힘들지만 버티면 이긴다, 이기더라. 다만 어떤 종목인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 건지가 이제 판가름 내는데요. 유망한 성장주를 들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사실상. 내가 단순히 그냥 정말 단발성의 종목이라든지 단순 테마성의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 너무 시클리컬한 어떤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유망한 성장주, 버티면 이긴다는 개념에서 조금 부합되긴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판가름 날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맞다면 버티면 이기더라. 이건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진리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반등 만들어냈는데요. 면밀히 한번 분석해보고, 또 이슈 나온 것들, 중요한 어떤 이슈들 있었죠. 그런 것들 체크해드리면서 설 연휴 이후 또 전략을 또 구상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1.8% 올랐고요. 266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늘 2600 깨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는데 잘 사수가 됐고, 거래대금 13조 원. 역시나 이제 LG엔솔의 영향이 컸죠. 상승 종목 수가 85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50여 종목. 그리고 코스닥도 2.7% 상승, 872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늘진 않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 120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40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 월등히 많은 그런 오늘 흐름이었고, 일단은 오늘은 아주 좋은 어떤 상황으로 마무리됐고요.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 7천억 순매도는 대부분 이제 LG엔솔이라 보면 되겠죠. 기관은 3,8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700억대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00계약의 순매수,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은 70조 원 그대로. 이게 참 변동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은 꾸준하게 이제 딱 바텀이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에 좀 급감하긴 했습니다. 1조 원 넘는 규모가 급감하면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나온 걸로 볼 수 있고, 이게 집계 자체가 이제 이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1조 원 가까이 더 줄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집계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체크를 해드리고, 어쨌든 어째 미국 시장이 역시나 좀 빠졌습니다. 오르고 있다가 1.6%까지 상승했다가 나스닥 기준으로 1.4% 밀렸는데요.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다우지수 보합, 그리고 S&P 0.5% 약세, 약보합 정도. 그래서 매물 소화하는 어떤 구간대에 있고, 변동성은 조금 축소되는 구간에 좀 있죠. 나스닥이 변동성이 완벽하게 줄진 않는데 변동성 줄어드는 게 좀 필요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전개를 시키고 있다. 오늘 니케이 증시가 2% 튀었고, 홍콩하고
중국은 한 1% 가까이 밀렸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내일 다음 주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하여튼 뭐 대만은 이제 휴장이었고 어쨌든 한국 시장이 뭐 최근 낙폭이 제일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도 뭐 강력하게 유입되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밑꼬리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저점 시그널로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신호가 좀 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고가죠. 2.7% 플러스로 마감했잖아요, 지수가. 그래서 기술적인 패턴상으로도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마감이 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기 추세가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경계심은 가지면서 어쨌든 뭐 최악의 투심 구간, 심리 구간은 좀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전개되고 있다. 월봉 기준으로 코스피는 10.5% 빠진 채 마감하고 20월봉 깨버렸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월봉 깼으면서 15.5% 월간 기준 하락률을 보이면서 마무리 짓고 2월달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2월은 그래도 좀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크게 이렇게 크러쉬가 발생되면 그 다음 달은 이렇게 좀 크진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등은 좀 만들어내는 게 확률상 나오거든요, 사실. 정배열에서 이제 한 방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뭐 보통 뭐 위기 상황, 뭐 금융위기든 뭐 전염병 위기든 뭐 그런 거 아니라면 사실 그 다음 달은 양봉이 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좀 기대를 해야겠죠. 예. 그리고 전체 시장 오늘 수급을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7천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3,900억을 순매수했는데요. 전기전자 섹터에서 대부분 나왔어요. 전기전자 섹터, LG엔솔이 전기전자 섹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거의 한 4천억을 여기 한 종목에서 팔았고 나머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팔았겠죠. 2천억 정도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기관은 1,400억 순매수인데 연기금이 대부분 매수한 거고요. 보시면 어제 대비해서 확연하게 기관 매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을 확연하게 덜 팔았겠죠. 그만큼 LG엔솔에 대한 수급 이슈, 이제 코스피에 미치는 이제 안 좋은 어떤 영향도는 점점 감소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수급적인 어떤 악재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이 될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LG엔솔 수급량이 가장 크고 뭐 딴 거는 큰 의미는 없네요.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오랜만에 외국 기관이 쌍거리로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저점 매수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시면 처참하게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했잖아요. 코스닥. 쌍거리 순매수는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엔솔이 이제 FTSE 지수 편입은 실패했지만 사실 규모가 이제 가장 큰 MSCI 지수 편입은 성공하면서 2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한 6,700억 정도가 이제 유입될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하나금융투자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유동비율 자체도 9%로 이제 시장 예보다 좀 컸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어떤 자금이 이제 리밸런싱 들어오게 될 것이다. 어쨌든 뭐 LG엔솔에 대한 시장 영향은 뭐 감소는 하겠지만 영향력은 상당히 2월 초까지는 분명하게 있는 흐름이 될 거고요. 시총 주요 상위 종목들 보죠.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세게 이제 올려친 형태 2.8% 상승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6% 튀면서 굉장히 센 어떤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엔솔의 영향권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이버도 2% 상승, 삼성바이오 오늘 이따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3.7% 강세, LG화학도 4.7% 강세, 삼성 SDI는 실적적인 부분이 컨센 대비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마감했지만 밑꼬리 그리면서 쭉 올려 세웠어요. 그래서 저감에서도 상당히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었고 뭐 사실 2차전지 셀 업체 중에서 삼성 SDI가 가장 깔끔하죠. 물적 분할 이슈도 없고 그리고 퓨어한 어떤 배터리 회사로서 볼 수도 있고 뭐 시클리컬한 어떤 산업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화학 뭐 정유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밸류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삼성 SL을 좀 유망하게 볼 필요는 있죠. 카카오 2.9% 상승, 기아도 3.6% 상승,
뭐 다 올랐네요. 예, 다 올라서 특별한 어떤 개념은 없을 것 같고, 하이브가 1.8%로 여전히 약세네요. 코스닥 넘어가면요, 헬스케어, 셀트론 헬스케어 4% 상승, 셀트론 제약도 4% 상승으로 너무 많이 빠졌죠. HLB 6.5% 상승. 위메이드가 뭐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뭐 게임주, 뭐 메타버스, 뭐 NFT 쪽은 조정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에코프로뱀이 반등을 좀 만들어냈어요. 0.6% 상승으로 오늘 9%까지 밀어버리다가 플러스로 이제 돌리는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2% 마이너스로 마감했네요. 12%까지 빠졌다가 많이 돌렸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조정 많이 받았는데 하는 정도까지 좀 된 것 같고요. 컴투스 6% 빠졌고, 게임주들이 많이 빠졌네요. 대주전자재료도 좀 밀렸고, 테슬라 많이 빠진 부분이 오늘 2차전지 약세에 어느 정도 좀 영향 같이 미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섹터는 대부분 굉장히 세게 쳤습니다. 바이오 특히 셌고요. 반도체 쪽 뭐 역시나 굉장히 셌고, LX세미콘, 뭐 심텍 이런 것들도 6, 7% 급등하고, LOT 백큐미 9% 상승하는 흐름, 원인 머티리얼즈가 6%, 해성 DS 3% 강세로, 이런 것들은 뭐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진단키트 쪽 SD 바이오 센서 10% 튀는 흐름들, 오늘 바이오 굉장히 셌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한 평균 5% 내외 정도로 강세를 보인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LG노텍,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도 굉장히 강한 기조.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뭐 지수랑 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사실 추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흐름 보였고, DLNC 건설주들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건설주들이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사실. 그리고 그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저기 어디더라? 성수동에 이제 아크로포레스트 그 이제 뭐 흔들린 부분 가지고서 10% 급나가는 거 보면서 참 황당했는데, 어쨌든 뭐 이거 반등 크게 나오면서 DLENC 같은 경우도 7% 튀고, DL건설도 5% 뛰면서 뭐 반등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네요. 현대건설은 오늘 10% 가까이 튀었는데요. 오늘 뭐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이 이제 철회되면서, 사실 이게 상장하면 이게 시총 1위 되거든요, 건설업종에서. 그러면 이제 엘젠스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른 건설주들 비중 줄이고 패시브 어떤 펀드들은 이걸 이제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설주들 수급에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다시 또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만, 어찌됐든 건설주들이 너무 내려왔다. 그건 좀 명확해 보입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오늘 좀 강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도 6% 튀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5% 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로보티즈 11%, 로보스타 6%, 에브리봇 8%, 유린 로봇이 5.6%, 큐렉수가 오늘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16% 튀었고요.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제품은 로봇이다고 이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올해 화두는 로봇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고, 뭐 오늘 뭐 웬만한 건 다 강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한번 보면, 오늘 뭐 SK하이닉스 1,100억 들어왔고요. 기아, LG노텍, LG생활건강 순으로 이제 수급이 쌍그려 들어왔습니다. 현대건설도 좀 들어왔고 9%, 와 진짜 많이 튀었네요. KCC, SD바이오센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 형태가, 지수의 급락 형태가 결국은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좀 붕괴된 형태거든요. 결국은 기존 주도주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고 지수를 이제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붕괴되면서 지수가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군들의 위에는 개인들이 매물로 꽉 들어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태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저항을 받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 돌파해서 치고 달리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색깔은 예, 좀 바뀌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됐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물량들이 소화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됐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붕괴됐잖아요. 뭐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붕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안 합니까? 성장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잖아요. 성장은 할 테지만 위에 개인들이 꽉꽉 들어찬 매물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한 방에 풀어내고 돌파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그 빠른 수급을 돌리는 어떤 큰 손들 메이저들 어떤 입장에서는 이제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메이저들 많지만 조금 자금들을 순환시키고 빨리 돌리는 어떤 쪽에서는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예, 다른 것들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단기로 접근한다든지 지금 사들이고 조금 올라오면 팔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도 좀 달라질 거고 색깔도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는 뭔가 좀 변화의 흐름들이 전개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을 고민해보고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되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들 가져볼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 넘어가면 오늘 수급 바이오 종목들 꽤나 많습니다. 휴마시스, 진단키트가 워낙 뭐 모멘텀이 강력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신속 진단키트의 어떤 수요가 폭발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오늘 수급이 좋았네요. HLB, 바이넥스, 셀리버리, 뭐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드팩토, 유바이오로직스, 혹은 이제 반도체, 원희 머티리얼즈, 뭐 테스나라든지 원희 IPS, 심텍, 반도체 바이오가 오늘은 뭐 그냥 수급을 그냥 장악했네요. 로보티즈, 로보로보 같은 로봇주들도 조금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완연한 반등 장세였고, 하지만 기술적 반등입니다. 추세 전환까지라고 볼 수는 없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설 연휴 한번 전략들 좀 다듬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어쨌든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슈 체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그 뭐 전략 시장 리포트 먼저 체크해 볼게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한번 뭐 체크해 볼 필요 있는 내용 같아요. 일단 뭐 주간 정리를 한 뭐 내용이고 코스피가 이제 뭐 이번 주 하락했고 미국 연준의 매퍼적 스탠스와 맞물린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우려를 자극했다. 그래서 일단 연휴 이후에는 국내 증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매파적인 스탠스가 일단 확인됐고 심리적인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극대화된 지점이 좀 지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 사례를 이제 대입을 해본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2018년에 이제 미국 연준 금리 4번 연간 이제 인상이 됐고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 그 2018년도 사례를 좀 참고했다 하면서 그때와 이제 비교한 내용인데요. 그때와 같은 점은 그때 이제 뭐 저는 겪고 있었으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굉장히 투매가 발생했었어요, 사실. 그때도 이제 굉장히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바이오 강세장 뒤로 이제 시장이 꺾이는 꺾이기 직전에 이제
이제 북미 회담, 남북 회담 해가지고 뭐 남북 경협주를 굉장히 셌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그대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쾅 이제 증시를 강타를 하면서 사실 경기가 조금 꺾였죠, 사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 근데 이제 그때 투매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이 전월 대비 50% 가까이 상승했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올해 1월 달에도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이 전월 대비 35% 가까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그 어떤 공포가 그 극대화된 투심이 이제 투매가 진행된 그런 형태가 최근에 진행이 됐다는 거죠. 매도 심리 자체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2차 패닉 셀링이 전개됐다. 한번 내려꽂고 이러다가 팡 했던 게 이제 2018년도 10월 달이죠. 와, 이때 공포 진짜 심했어요, 사실. 2차 패닉 셀링이 전개된 2018년 10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이번 1월 달은. 당시 코스피 월별 수익률은 한 달간 이제 13% 빠졌고, 뭐 RSI 같은 어떤 보조지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과매도권까지 내려왔던 지점이었죠. 코스피 RSI 저점 형성 뒤 일주일 사이에 한 3% 정도 플러스 반등했고, 현재 코스피 1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RSI도 그때랑 비슷한 과매도권인 18.5PT.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구간인 2020년 3월달 12.7PT 다음으로 이제 높은 수준으로 상당히 지금 투심이 과도하게 좀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와 다른 점이 뭐냐? 그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수익이 완전히 그냥 감익됐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전체, 한국 경제 전체의 어떤 그 펀더멘털이 이제 약간 좀 꺾였죠, 사실. 결국 이제 이익이 감소했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익이 감익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도 사실상 뭐 굉장히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익 감익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좀 다른 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당히 나은 어떤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투심이 단기적으로 세게 이제 몰아쳤는데 거의 다 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 구간 코스피 영업이익의 하향세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하락은 좀 하방 압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 경제 지표는 일단 1일 화요일이죠. 1일에는 이제 한국 수출입 이제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될 거고, 미국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 주요 기업들 실적이 쭉 나오고 있죠. 알파벳도 이제 1일 날, 2일 날에는 메타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3일 날에는 이제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아마존 실적이 나옵니다. 4일에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열리는 구간에서 아마 부양적인 어떤 측면의 정책들이 좀 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나쁜 구간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한국 CPI 또 지표가 발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지표들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시장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틈틈이 한번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이슈가 로봇 관련된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해 신차 발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봇 개발에 더 집중하고 로봇이 올해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로봇이 올해는 진짜 화두 자체 산업이 로봇이 되겠구나.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최고 대기업 삼성이 이제 양산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북미 쪽에 상평가까지 등록가 났던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외 이제 최대 이제 IT 기업, 미래 이제 유망 이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로봇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집중한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이고, 당연히 이제 투자 전략에서도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린 이유입니다. 로봇은 경제의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시는 좀 지연되고 보급형 개발도 좀 중단한다 하면서 이 발언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테슬라 주가를 좀 밀어붙인 거죠, 밑으로. 근데 테슬라의 성장은 뭐 명확 관화하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제 뭐 가격 기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성장은 좀 지속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가 올해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제품이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신차 발표 없다는 부분과 로봇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올해 개발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적인 포인트였고, 작년 8월에도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AI 데이 때 나와가지고 테슬라봇 설명을 했었죠. 예,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제 프로젝트 명일 거예요 아마. 옵티머스를 제작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같이 생긴 거 그거 막 그 모형, 그거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했었는데, 로봇이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해낸다면 경제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이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봇, 뭐 주요 제어는 키가 172, 몸무게 57, 20kg 짐을 운반할 수 있고 시속 8km로 이동할 수 있고 지금 사람처럼 이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AI 칩 들어가서 영상 카메라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 로봇의 용도를 이제 얘기하기로, 요 이제 테슬라 공식 그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요 설명 자료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쇼핑을 할 수 있다. 가게로 가가지고 이런 어떤 식료품을 사줘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가 만들면 좀 다를 것 같고요. 확실히 가장 최신화된, 왜냐하면 이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AI 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봇에 어떻게 보면 향후 기술의 우위를 나타내는 것도 결국 자율주행 AI 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가장 앞서서 로봇 산업도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실상. 뭐 이런 것들, 뭐 관절 같은 거, 부품이야, 뭐 이런 것들이야, 어디 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조달하면 되는 거고, 이 두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뇌가. 가장 우수한 두뇌 자율주행차를 갖고 있는 게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로봇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의 코드명은 옵티머스로 명명됐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오토파일럿과 인공지능을 고도화하는 슈퍼컴퓨터 도조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이 좀 오시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로봇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조달하면 된다. 그 정도로 다른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이 뇌에 해당하는,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이게 핵심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아마 로봇이 화두가 되는 그런 산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이제 폭등했는데요. 말 그대로 폭등이죠. 휴마시스 같은 거 이제 상한가 갔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뭐 사들이거나 사진 않았지만, 사실 이 개별 이제 그 진단 이제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예상이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신속 키트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사놨는데요. 뭐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이 PCR로 다 못 해줍니다, 사실. 커버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 단에서 이제 알아서 신속 진단 키트로 이제 진단하든, 와가지고 신속 진단 키트로 진단해서 여기서 이제 양성이면 PCR로 넘어가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뭐 내일부터 이제 검사 체계가 이제 그렇게 또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선별 진료소로 신속 항원 검사가 시작되고, 당연히 이걸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실적이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약국이라든지 온라인에 판매되는 신속 항원
키트를 보면 다 매진이에요. 품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일까지 PCR 신속 항원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임시검사소, 병의원 동참은 3일부터 이 검사 체계의 어떤 전환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상 최대 지금 그 확진자 수가 되고 있죠. 14,000명인가요? 예, 하여튼 설 지나면 아마 2만 명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만 명, 3만 명 뭐 그 이상으로도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개별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의 수요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요 상식적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새 체계가 되면 이 PCR 검사는 이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받은 사람, 그리고 역학 관계자, 이제 밀접 접촉자나 뭐 해외에 갔다가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 관련자들,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혹은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양성 확인자, 거기서 자기 집에서 검사해가지고 양성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말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선 검사 대상자에 이제 먼저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은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이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위중증 사망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의 PCR 검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네, 너무나 그러니까 전제는 뭡니까? 이 체계로 가는 전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좀 위험한 사람들 위주로만 이제 PCR로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알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로 다 이제 잘 방역 지침들을 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PCR 제한의 진단키트 대란이다 해서 가격도 신속 항원 키트가 이제 가격도 급등하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한 거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예요. 3조입니다. 3조. 500만 주를 이제 유상증자 하는데요. 시설 자금의 뭐 1조 7천억이다. 탑업인 1조 2천억 투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조 원을 자금 조달하고 주주 배정입니다. 주주 배정. 실권주는 일반 공모해서 주주 배정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했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3조? 이렇게 많이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또 나왔죠. 왜 이 정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래서 59만 9천 원, 60만 원으로 이제 4월 4일에 이제 확정이 되고요.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확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 뭐 한 달 전,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우리 사주 쪽으로도 우선 배정을 하네요. 많이 받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배정이 되고, 청약 예정일은 4월 달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시에 같이 나온 어떤 내용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회사죠. 관계 회사죠. 요 회사의 지분을 바이오젠으로부터 전량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건데 그 금액이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유증 자금과 비슷하죠. 요거 인수하려고 이제 유증을 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성장을 위한 어떤 M&A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젠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R&D 연구개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사들이는데 쓴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오 이제 개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없이 그냥 이제 돈과 뭐 자본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젠이라는 협력 파트너가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제공했던 것들을 다시 되사주면서 뭐 해피한 결말을 좀 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바이오젠이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서 만든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잘 안 팔리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중추신경계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이제 고도화 시켜야 되는데 뭐 자금들이 필요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이걸 아예 사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의약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였다 생각되고요. 그 얼마 전에 그 단독 기사로 바이오젠 인수한다는 어떤 그런 뭐 약간 잘못된 기사가 있었는데 누군가 이거를 잘못 듣고 아마 그런 어떤 기사가 나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 들고요. 어쨌든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그 작년도죠? 작년도 7,700억 정도 매출에 1,30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 해에는 역시나 이제 7,600억 매출에 2,600억의 당기 순이익을 내면서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이제 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2조 7천억인가 한 5조 넘는 수준의 기업 가치로 책정을 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 전체 바이오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 공시에 대해서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 의사결정이 빨라진 삼성 미래 바이오 사업 가속도다 해서 이제 CMO 사업 항체 CMO 사업에다가 이제 세포 유전자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제 CMO CDMO 쪽으로도 계속 이제 발을 넓히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신약 개발의 어떤 역량을 좀 넓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같이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매각은요, 그 지분 인수는요, 바이오젠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바이오젠은 뭐 10년 만에 2조 원의 이제 차익을 남기는 뭐 대박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고, 10년 전에 이제 관계가 맺어졌었죠. 송도 국제도시 입주하기 위해서는 외자 기업의 지분 투자가 필요한데, 바이오젠을 사업 파트너로 이제 낙점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2012년도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800억을 투자하고 바이오젠이 495억을 이제 출자해서 설립이 되는데 85% 지분은 이제 로직스가 15% 지분은 바이오젠이 이제 가졌었는데 이게 이제 콜옵션 부여가 됐었죠. 이게 이제 약간 분식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콜옵션을 부여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 바이오젠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약 2조 원의 차익을 올리게 됐고 삼성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바이오젠의 지분 매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매 임상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근데 이제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파이프라인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뭐 과거에 이제 드랍시킨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진이죠.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안 쓴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까지 감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이거 너무 안 나왔어요. 뭐 한 3억 팔렸나 이 정도인데 분기에 시장 예상치인 1,400만 달러를 이제 크게 하회하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좀 봉착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해서 삼성이 사들인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괜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5대5 지분을 대략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에피스에 대한 경영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던 거였죠. 여기도 보시면 미국 바이오젠의 이사가 동수로 구성돼서 사업 결정 시 양쪽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진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이제는 뭐 의사결정, 자율성이라든지 민첩성, 뭐 성장 전략도 이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0년 동안 바이오젠과의 협업을 통해 축적된 이 에피스의 개발 임상 허가 상업화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번 어떤 지분 인수의 어떤 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CDMO, 바이오시밀러, 신약 이 세 가지 3대 축으로 글로벌 제약사로의
어떤 도약 기반을 다지게 됐다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3조 원 유중인데 오늘 삼성바이오의 어떤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종가 기준으로는 3.7% 상승을 했고 기관도 순매수로 이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도. 그 중에서 네이버를 한번 좀 보면요. 장기 성장을 위한 마진 둔화라면 감수해야 한다 해서 컨센의 이제 영업이익이 좀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매출액 부분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익단으로는 사실 조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뭐 갭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줄이면 사실 돼요. 인력을 덜 뽑고. 지금은 이제 성장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비용적인 부분에 크게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성장은 뚜렷하고 또 이익단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뭐 예상치 하회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영증권 리포트인데요. 지배력 확대를 위한 마진 둔화는 불가피하다.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제 근본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당분간 마진 개선보다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협업 등에 집중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실제 동사는 코로나로 인해 과거 2년간 고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모든 부문에서 신규 사업 모델을 꾸준히 생성하고 실험함으로써 2019년도 영업이익률 26.5%를 고점으로 20년, 21년 각각 22.9%, 19.4%로 마진이 둔화됐다. 이게 성장을 위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사업 모델 늘리고 생성하고 해외 진출하고 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마진 둔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나쁜 점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는 계속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약간 뭐 지주사 같은 개념으로 할인율을 받는 개념이라서 좀 부담스럽지만 네이버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호적인 관점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고 해외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그 커머스 사업하고 이제 콘텐츠 부분인데 지금 이제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네이버가 이제 콘텐츠 부분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머스, 핀테크 부분에서도 그간 시도해왔던 수익 모델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할 전망이다. 일본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접목해가지고 하잖아요. 거기 그 뭐죠? 그 손정희 회장하고 같이 손잡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고성장에 대한 기저 부담과 마진 둔화는 감안해야겠으나 동사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 프리미엄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사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라 생각되며 목표 주가 58만 원 및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고 아주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조금 더 면밀히 좀 보면서 이게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네이버처럼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부분에서 나온 어떤 내용인지 요거를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 그리고 이슈 정리 해봤는데요. 참 잔인했던 1월이 이제 마감이 되네요. 참 1월 효과가 뭐 전혀 없었죠. 효과가 아니라 그냥 뭐 1월 효과의 반대의 어떤 흐름이 완전히 전개됐었는데요. 2월은 그래도 이제 좀 나아질 겁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는 그런 형태가 됐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2달 좀 연기되는, 악재적인 부분이 연기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됐기 때문에, 사실 2월은 조금 안정세, 그리고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1월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설 연휴 전에
그래도 마지막 날 반등이 좀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이제 10 정도의 무게감에서 한 2, 3 정도 덜어되는 식으로 조금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요, 뭐 계속 면밀하게 해외 시장도 체크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하여튼 뭐 고향길 잘 다녀오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월에도 함께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좋은 명절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